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만나볼 현장은 개신교 현장인데요. 지난 화요일 기독교 여성단체죠. 한국 YWCA 연합회와 전국 650여 시민단체가 함께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 행동을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사회의 여전한 성차별적 여건 속에서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며 성평등 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 김은경 성평등 정책위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 행동이 출범했는데요. 어떻게 출범하게 됐습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인수위원장 간담회 등 여성계가 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거 독립부처 폐지하면 안 되고, 기능 강화 확대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도 사실은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여성가족부 장관 간담회도 2차례 진행을 했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이 목소리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좀 더 많은 단체들이 모여서 폐지 반대와 기능 확대 강화를 이제 요구하게 돼서 노동, 시민, 여성, 인권, 종교, 환경단체 거의 한 700여 개 단체가 모여서 11월 전국적으로 집중 행동을 해 나가기로 해서 출범이 되었습니다. 예. 자, 여기에는 한국 YWCA가 중심이 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단체, 노동단체, 인권단체, 그리고 종교단체들까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제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 지금 각종 국제사회 그 수치들을 보면 굉장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세계 성격차 지수 99위, 또 하도 이런 그 수치들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접해서 사실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경제적 차별입니다. 지금 OECD에서 이제 그 각 나라별로 그 남녀 인구 격차 발표해 오고 있는데 사실 그 수치가 만들어진 이후로 한국 사회는 줄곧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2022년 현재 31.5%. 그러니까 남성 그 임금 100 대비 여성은 이제 67이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물리적, 신체적 폭력과 함께 경제적인 수준의 노동시장에서의 이제 임금 격차는 제도와 정책으로 풀어야 되는데 10여 년 넘게 우리 사회는 정치권에서 제도나 정책 측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도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제 가장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성의 노동 참여라든지 사회적 지위가 이제 남성만큼이나 올라왔다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33% 가까이 그 임금을 덜 받고 있는 이 상황,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정부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이제 다른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그 성평등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우리 그 여성가족부가 하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관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독립부처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이제 역할을 해오는 가운데 이제 그게 부족하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 수준으로 이제 격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기존에 해왔던 여성가족부 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부 장관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있는 장관을 없애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의결,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관을 없애면서 사실 그게 기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가당착이고 거의 이제 기만적 수준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거기에 더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의 역할을 할 것이다. 오히려 스피커가 2사람이 될 거다. 장관도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본부장이 들어가서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스피커가 2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건 사실 여가부 장관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어느 한 부처가 사라지고 이제 다른 부처 밑으로 들어가는데 결코 그 기능이 강화될 수가 없는 거다. 예. 라는 말씀이 좀 설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제 성평등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든지 또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여성가족부는 그 국무위원으로서 그 모든 부처가 성평등 정책, 그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해주고 또 통제하고 감시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부처예요. 사실 이제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지난번 그 국회 행안위 그 검토 보고서도 보면 이제 권성동 의원이 발의했던 일부 개정,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도 보면 거기에서도 이제 검토 보고서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하고 현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그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여성가족부 그 산하 5개 기관 내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요. 관련 부처 행안부가 관련 부처 4개 부처를 통틀어서 논의하는 과정에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안 했을 뿐더러 사실 모든 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가장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모든 의견, 특히나 이제 저희가 11개 단체가 전국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혹은 불평등,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여성가족부 폐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게 젠더 갈등이든 무엇이든 불평등, 차별 문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서 해결해야 하는 기구, 효과적인 기구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혹시 정부 부처 관계자하고 이렇게 어떤 대화의 자리 같은 것도 좀 있었습니까? 사실 여가부 장관을 2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동안 여성계 전문가들, 각종 시민 의견들 전혀 듣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시종일관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로 가게 되면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다라는 설명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네,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사실 민주주의가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적 권한 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전국 700여 시민단체가 그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해 그 전국행동을 출범시킨 만큼 정부도 더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